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은 대전 훈훈농장에 내려온 날인데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서울에 새벽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대장내시경도 하고 위내시경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가고 이렇게 아직은 대전에 있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에 한 5시 정도에 이제 서울로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실적주 테마주, 제가 최근에 한번 이 콘텐츠를 다룬 적도 있었죠. 꼭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목요일인가 올렸었던 것 같은데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요일이 아니구나. 화요일 정도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실적주, PCB 방산, 그리고 테마주, 애플카, LG 엔솔 이렇게 써놨는데 어제 방송 제목이 이거였죠. 애플카 플러스 LG 엔솔 관련주만 보겠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애플카 관련된 주들만 좀 제가 정리해갖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실제로 애플카 관련된 주, LG 엔솔 관련된 주들이 전체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중에 22개나 차지했습니다. 아예 시장을 다 지배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드팩토의 하한가라든지 이런 악재들도 발생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두 가지 뉴스를 가장 크게 봤는데요. 애플카의 공급망 때문에 부품업계를 찾으러 한국에 왔다라는 내용. 그래서 애플카 관련된 주들이 수요일 날 급등을 했었고 LG엔솔 역대급 수요 예측 1경을 돌파했다. 기관 매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 거의 2차 전지 장비 쪽에 굉장한 수급을 가져왔죠. 그래서 오늘도 뭐 상한가 종목도 많았고 상당히 이런 LG엔솔 관련된 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 흐름은 당연히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관련된 종목들이 하도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끼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분산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또 애플카 종목들로 올라왔고 또 반대로 어저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소폭 눌러주기도 하고 그런 혼조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2022년 1월 14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새벽 1시 58분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방송을 진행해 볼게요. 빅종목 결과 보면은 오늘자 제가 캡처한 건데 LG전자, LG노텍은 당연히 애플카의 가장 큰 대형주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장중한 때 7%가 넘는 작년이 떠오르네요. 작년 11월에 LG전자가 상한가 같은 거 기억하시죠? 그때 사실은 좀 악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때 많은 재미를 봤던 분들이 또 1월 달 더 구체화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물리신 분들이 아직까지도 탈출하지 못하는 분들 상당히 많고 저 역시도 높은 평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LG노텍은 최근에 전장 부품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도 시외가가 상당히 좋죠. 테슬라의 이 관련된 부품들을 또 납품하기로 한 기사가 시외가로 시외장 끝나고 뜨는 바람에 어쨌든 엄청나게 또 지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오늘 캐스페 코리아, 뭐 하승코퍼레이션 3기 사실은 예전에 다 제가 애플카로 정리해드렸던 곳들이에요. 한 6개월 전쯤에. 근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새롭게 올라왔고 어저께 종목들이었던 대성파인텍, 모아텍, 뉴인텍, 삼성공조 이런 것들은 장초에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렇게 또 눌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눌려줬다는 얘기는 재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튀어오를 수도 있고 다음 주에 튀어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했었던 것들 대성파인텍은 14%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장초에. 그리고 모아텍은 심지어 28%. 그런데 이게 다 눌려졌죠. 0%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일 아침에 튀어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눌림목에 있는 것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아텍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수급이 50%가 넘어서 이런 수급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고요. 뉴인텍과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가 깨졌죠. 상한가가 깨졌고 28%로 마감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초부터 막 약한 흐름이었고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눌려줄 건 사실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도 사실 장 시작하자마자 그 VI가 걸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사실 안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은 시초가가 최고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폴더를 그래서 매수매도법 그 폴더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유튜브 방송에 그 부분에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이 오늘 상당히 강했는데 나인테크, 그다음에 네보마그네틱, 나라 MMD, 지아이텍
이 정도를 전 좋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나인테크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요. 배터리 관련된 주로. 그다음에 나라 MMD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2대 주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다.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들은 LG에너지 솔루션 내일 다음 주에 상장될 때까지 계속 시세를 좀 주겠죠. 그 대신에 중간중간은 당연히 눌러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탈모주도 제가 지난주 가장 강조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TS 트릴리온 역시나 대장주는 아무리 눌려도 결국엔 다시 이렇게 상한가로 이렇게 회복을, 주가 회복을 다 합니다. 또 메타랩스, JW 신약까지도 그때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메타버스도 장중에 7%, JW 신약은 또 8%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막판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또 LG전자 클로이 서브봇 미국 상륙했다는 또 기사가 좀 나왔는데,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삼성전자 로봇 M&A설 뭐 계속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재료로서 흘러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틀간 눌러줬었던 로봇 관련된 주들도 보시는 것처럼 로봇스타 7%, 아지넥스텍도 11%. 제가 아지넥스텍은 보유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었고 여러 번 강조드렸었던 종목이죠. 이 비슷한 재료입니다. 방산이면서도 로봇 관련된 예전에 그 협업을 했었던, 삼성전자 협업을 했었던 이슈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그 퍼스텍도 21% 강세였고 아지넥스틱도 오랜만에 급등을 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역시나 예상대로 테마주인 애플카, LG엔솔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적주와 테마주를 화요일날 굳이 분리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테마주는 사실은 성향이라든지 이런 데이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만 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아까 보신 것처럼 28%까지 장중에 갔다가 0%까지 마이너스 23%가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게 뭐 눌림목이면 다행인데 그게 시세의 끝이고 거래량이 실린 음봉으로서 하락 추세 패턴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내가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단기간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월 달에도 재테크 강의 때 로봇주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테마 중에서도 강한 테마죠. 강한 테마고 긴 테마. 왜냐면 뭐 삼성전자 이슈는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이번에는 CES라는 큰 대형 호재, 기간 호재, 예정된 호재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 스터디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오래 갔었던 재료고, 그래서 사실 CES가 끝나면서 로봇주의 시세도 거의 끝났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런 재료들을 사실은 잘 잡는다면 초반부터 잘 끌고 가면 사실은 50% 100%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무슨 대선주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시세를 주는 그런 재료들이 붙은 테마주를 저는 괜찮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반면 그런 것들이 정말 피곤하다, 나는 직장 투자자고 도저히 막 그런 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겠다라는 분들은 제가 위에 써놓은 것처럼 실적주 하면 됩니다. 실적주. 그래서 지금에서도 계속 시세를 주는 거는 PCB 쪽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코리안 서키트, 뭐 아비코전자 이런 데가 아무리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크게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이어서, 또 오늘도 소폭 뭐 한 2, 3% 장중에 또 상승을 했었죠. 그럴 때 뭐 하다못해 뭐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크게 좀 빠지면 20% 정도 조정을 올 때 뭐 분할 매수해도 되는 거고, 지금 LG 뭐 이런 그 배터리 관련된 그룹주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2, 30% 빠져 있으니까 그럴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고, 어쨌든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5일 전에 그 저평가 우량주들로 세 종목 정리해드렸었는데, 그때 방위산업체에 관련된 종목을 정리해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LRG 넥선 이 세 종목을 추천드렸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6%, 하나시스템 4.7%, LRG 넥선도 7%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방산 플러스, 지금 대북 관련된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대북에서도 지금 미사일 계속 쏘아 올리고 있고, 거기다가 방산 계약은 1월, 그 다음에 12월에 많이 몰린다고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항공우주, 올해 이제 누리호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까지 성장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이렇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설명을 드렸었죠. 조금 더딘 편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평가 우량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매출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는 주로 이렇게 뭐 저평가 우량주를 많이 설명드리고 있고 중대형주를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투자를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방송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그 위내시경 후유증인가 계속 말을 좀 더듬네요. 그리고 TSMC가 4분기 실적을 최대치로 났죠. 그래서 오늘 TSMC 주가가 4%대 상승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수요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 파운더리의 호재이기 때문에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이 관련된 종목들,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뉴스도 나왔었고, 또 제가 뭐 후성도 최근에 차트가 참 좋다고 한 5일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이후로도 한 15%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약세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중에 5%까지도 상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그냥 모아가면 되는 거죠. 굳이 내가 중간에 수익 실현 안 해도 끊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후성과 같은 경우도 올해 여름에만 샀어도 거의 수익률이 2배죠. 12,000원에서 24,000원이 됐으니까. 이런 종목들 잘 잡고서 가는 것도, 어쨌든 그런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사실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는 데이 트레이닝 뭐 이런 매도 기법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주식 스터디, 경매 스터디 고정 댓글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뉴스를 살펴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 HDC 현대산업개발 주가가 오늘 별로 안 빠졌죠. 마이너스 한 2, 3%밖에 안 빠지고, 어저께는 한 16% 하락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는 뭐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드 팩터도 그렇고, 어떤 특정 건설사라든지 특정 제약사가 악재가 발생했다는 거는 그 섹터 전체에 당연히 어느 건설사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좀 악화를 가져올 수가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횡령이 됐으면은 반대로 다른 그 임플란트 관련된 주들이 반대급부로서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투심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 섹터 자체를 한동안은 악재가 있는 섹터로 보고서 오히려 주가가 다 많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임플란트 관련된 주들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관련된 정책도 이재명 씨가 지금 내놓기로 했었고, 뭐 당연히 그 오스테임 임플란트에 뭐 어쨌든 회복이 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겠죠. 상장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구제 절차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 그때까지는 당연히 관련된 주들이 그 실적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대선 주자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뭐 재건축 완화라든지 뭐 전기료 백지화라든지 전기료 인상 백지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뭐 이런 이슈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남부 계속 지금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관련된 주인 방산주들이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런 흐름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후에서 어저께 설명드린 대로 이건 사실 뭐 몇 번 반복된 재료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에 대한 인수 승인을 거부했다라는 내용이 한 번 더 오늘도 확인이 되면서, 조선주 사실 최근에 가치주가 다시 좀 올리려고 했는데 조선주 전체에도 이런 것들이 악재를 가져오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악재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수제재차 말씀드리잖아요. 수급, 재무제표, 뭐 재료, 차트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다 깰 수 있는 거는 악재죠, 악재.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동진세미캠도 그렇고, 동진세미캠도 저도 상당히 좋게 보던 곳이었는데 하필 뭐 오스템 그런 게 발생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무려 고점 대비해서 20%나 하락을 하게 됐죠. 뭐 아쉽지만 그 악재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드팩토가 장중 하한가를 갔다가 한 27% 정도 마감이 됐는데, 뭐 이 내용이죠. 보면은 임상 보고서 부고 소식에 이제 하한가를 갔다는 내용이고,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백소서팁, 그것이 이제 병용 임상 이상에서 심각한 피부 독성과 간 독성으로 사망 사례가 나타났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셀트리온은 별로 빠지진 않았지만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이 관련된 주들, 관련된 종목들까지 제약바이오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런 호재가 있으면 그 반대로 섹터의 전체적인 수급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LG전자가 이틀간 11%나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벤츠와 이제 애플과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좋았다. 그래서 어제 발생했던 재료는 이거죠. 벤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급에 거기다 플러스해서 애플카 수혜까지, 지금 마그나와의 그런 뭐 이런 이미지 연상, 그다음에 또 이번에 조인트 벤처가 1분기부터는 사실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도 이제 MT 사업부 매각 이후로 다시 기업에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러니까 1분기 이후에 상승할 것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14만 원대에 다시 재진입했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볼 만한 것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일경 공모주 흥행 기대감. 그래서 뭐 나인테크라든지 오늘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JI텍이라든지 나라의 M&D 뭐 이런 곳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다 결국에는 LG전자와 현재 관계를 맺고 있고 뭐 납품을 한 이력이 있는 곳들 중심으로 테마군이 형성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카카오뱅크도 예전에 상장할 때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당히 흥행을 했죠. 흥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전날이었죠. 예스24, 뭐 엑셈, 한스에스홀딩스 모두 다 폭락을 했죠. 그런 흐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상장 때까지 LG엔솔이 상장 때까지 그 테마주들은 기다려주지 않고요. 그 전에 당연히 시세를 모두 다 주고 다 대량 매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그 전에 미리 매도를 해야 된다. 그날 매도하려면은 이미 늦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인테크, 대보마그네틱, 나라 MMD, 지아이텍 이 정도를 좀 좋게 보고 있고 내일도 추가적으로 뭐 알루코도 좋고요. 알루코도 거래량이 상당히 터져줬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도 한번 장초에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눌려줬었던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금요일은 전체적인 좀 시세가 약하긴 하고 또 현재 좀 미국 증시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세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살아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도 시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시간 미국 증시 잠깐 보면은 제약바이오 약세고요. 가치주가 오늘도 강세네요. US 스틸 관련된 종목들 소비재 강하고 항공우주가 강하죠. 항공우주보다도 이제 항공하고 그 여행 레저인데 이쪽이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우리나라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도 한 2주 전쯤에 드렸었는데 우리가 관심 없는 사이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미 오늘도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중한테 7%까지도 상승을 했었고 뭐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좋지 않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도 TSMC만 7%대 상승이고 나머지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주들도 애플카, 뭐 테슬라 다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쪽이 이제 전기차 섹터죠. 그래서 이 전기차 섹터가 모두 약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내일은 좀 관련된 주들은 약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 리비안 관련된 주들도 지금 4%대 하락을 하고 있네요. 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고려아연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큐브엔터도 재료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는데 오늘은 한 2%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 2%일 때 좀 매수를 했습니다. 원래 좀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더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서 어쨌든 평단을 좀 더 낮추기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저는 엔터주 지금 SM이라든지 하이브가 조금씩 시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큐브엔터도 급등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준도 제가 벌써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많이 올랐죠. 또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엠캠과 함께 원준은 괜찮다. 그래서 여전히 가격이 좀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종목들은 사실은 2차전지나 이런 데들 다 조정받고 있는데 그나마 이쪽 엠캠하고 원준 정도가 좀 잘 버텨주고 있죠. 차트도 정배열이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좋다는 내용이고 여전히 2차전지 업종 최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낮다. 뭐 이런 얘기죠. 저평가라는 얘기죠. 주요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확진자 수 4,385명이고요. 코로나 라이브 4,079명입니다. 여전히 괜찮죠. 괜찮고 크게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 추세. 그래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눌려줬는데 현 시간 다우존스는 보합세고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방송을 끝내고 새벽 한 6시에 다시 확인을 했을 때 다시 이게 V자 곡선으로 올라오면 상당히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더군다나 금요일이고 동시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무일가 지수 7% 상승 40년 만에 최대폭 어저께 이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3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9% 상승 중이고요. 유럽 증시 하락 마감했고 미국 국채금리 0.52% 상승,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한 2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 거는 그나마 긍정적이네요. 빅스 지수도 상승을 했고요. 유가도 소폭 하락, 두바이유는 올랐고요. 비트코인 가격 하락, 전체적으로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대외적인 환경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테마주 이런 날은 테마주의 성공 확률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1 위부터 30 까지 빠르게 살펴보면은 다 애플카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엔솔 관련된 주죠. 보시면은 1 위 캐스테코리아도 애플카, 그다음에 TS 트릴리온 탈모주, 퍼스텍도 아까 설명드렸던 방산 로봇 관련된 주, 그 삼성전자 M&A 로봇 M&A 관련된 주라고 말씀드렸었죠. 나인테크 2차 전지, 알루코, 그러니까 2차 전지이자 이제 LG엔솔이죠. 그리고 알루코도 LG엔솔, 마그네틱 LG엔솔, V원텍 LG엔솔 다 LG원셀이죠. 그래서 나라 M&D도 보셔야 되고, 나머지 GI텍, 엠플런스, D&T, 뭐 화승코퍼레이션 애플카, 네오티스 애플카, 이렇게 결국에는 오늘은 애플카와 LG엔솔이 모든 주제를 다 점령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진엑스텍도 11%대 상승해서 25위고, CIS, 61CNS, TSI, 엔시스도 제가 여러 번 최근에 말씀드렸던 저평가 반도체죠. JW 신약, 탈모주 뭐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테마주를 하려면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무조건 대장주 아니면 부대장주지, 괜히 아랫단에 있는 것도 잘못 들어가면은 폭락할 때는 훨씬 더 크게 폭락을 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목요일 강세 섹터 정리해 보면 LG엔솔 배터리 관련된 장비주들이 14종목이나 됐다. 그리고 애플과 관련된 종목이 7종목이나 됐다. 그래서 총 합쳐 보면 21개 종목이 모두 애플카와 그 LG 관련된 종목들이었다라고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장 막판에 이제 LG이노텍, 테슬라의 전장 카메라 대량 공급 추진 이 이슈가 뜨면서 시혜가가 지금 3%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에게도 또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에게도 뭐 좋은 재료가 될 테니까 최소한 장 초에는 살짝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눌러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LG전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상한가를 맞고 급등을 했다가,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 상반기 급등을 했다가 이렇게 1년 반 동안 조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여튼 테마의 위험성도 제가 매번 테마를 설명드리지만 그러면서도 함께 경고를 드리는 것처럼 항상 하여튼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시세를 먹으면 나와야지 그거를 또 계속 끌고 갈 생각을 하시다간 내가 먹은 수익도 다 토해내야 되고 결국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한네트, 한국컴퓨터, K사인. 제가 어저께 이제 한네트하고 K사인 다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오늘도 K사인과 한네트가 좀 3, 4%대 상승을 했었죠. 이건 어저께 제가 캡처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K사인과 한네트도 여전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고, CDBC 관련된 종목들도 강세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더 상승이 있을 만한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인포뱅크, 칩셋미디어, 텔레십스 오늘은 좀 눌러줬고 다음 주에도 한번 슈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 금액 상승 종목들 중에서는 LG전자, LG이노텍 정도 눈에 띄고, 거래 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 알루코, 아까 말씀드린 LG엔솔 관련된 주, 나라 MMD, 퍼스텍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는 TS 트릴리온, 알루코, 3기, 순매수 종목에 K사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가 오늘 7%대나 상승을 했어요. 제가 금융주에 대한 말씀도 2주 전에 많이 드렸었죠. 금리 인상 수혜주. 그리고 기간 순매수 종목에 한국항공우주 들어가 있고요. K사인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에도 K사인 또 들어가 있다. K사인이 예전에 CDBC 제가 2월 달에 설명드릴 때 그때 대장주였죠. 그러다가 최근에 한네트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K사인도 뭐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정도 체크해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벌써 시간이 2시 20분이 돼서 제가 3시간만 자고 바로 또 서울을 가야 돼서 일단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계속 장이 안 좋은 장인 건 분명하고요. 하락장인 것도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뭐 종목 관리만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락장일 때 많이 공부하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에는 LG엔솔 상장 이후 그 다음에 설날이 지나면은 좋은 장으로, 그래도 단기적이지만 좋은 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현금 보증도 좀 늘려놓으시고 그때를 위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